이철이 비문 정무수석 먹힐까입니다. 자, 어저께 이제 이철이가요, 정무수석으로 내정됐고, 그래서 뭐 프로그램도 뭐 두 개, 세 개씩 하는 거, 그거 이제 싹 다 이제 안 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청와대로 간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이철이라는 사람,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, 뭐 상당히, 텔레비전에서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죠? 그리고 뭐 그럴듯하게 이제, 뭐 이렇게 과격한 소리 안 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. 근데 사실 이 이철이라는 사람을 저는 좀 잘 알아요. 그리고 이제 이철이하고 같이 방송도 이제 할 뻔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철이가 저한테 준 책이에요.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?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서 한번 떼었어요. 이렇게 전역 그 작가님께 평안하시라고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써서 줬죠. 이게 뭐 굉장히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대로 점잖고 얘기 통하고 이런 사람이죠. 그런데 이제 이 이철이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는 이 사람은 철저히 말하자면은 좌파 쪽의 사람이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폭망을 하게 된 아주 분기점이 된 게 조국에 대한 지지 아니겠습니까? 이 사람이요, 이 책을 이제 썼는데, 이 책에서 이제 맨 처음에 쓴 말이 그거예요. 자,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 드릴게요. 정치는 더럽고 나쁜 것이다. 툭하면 내로남불이고, 허구한 날 험하게 싸운다. 막말은 또 어떤가? 온갖 청탁에 숱한 일탈까지 꼴불견이 끝없이 이어진다. 정치인의 말은 믿으면 안 된다.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 뿐이다.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혜를 누리면서 부패를 일삼고 있다. 힘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이해를 대변한다. 정치는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고 신경 끄고 사는 게 좋다. 이게 이 사람의 책에 말하자면 첫 번째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마지막 문장은 어떤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. 이제 책을 끝내면서 쓴 거예요. 사족 하나.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에게 주어졌던 기대와 더불어 불만도 저는 수긍합니다. 그가 성찰한 몫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. 그러나 개인 욕심 때문에 그 숱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버텼다고는 보지 않습니다.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할까요?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인내였다고 믿습니다. 검찰 개혁은 꼭 성공해야 합니다. 이게 마지막이었어요.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? 결국은 이 이철이라는 사람 약간 당의정을 입혔다. 그래서 쓴 약에다가 우리가 먹기 싫은 쓴 뭐 거기다가 사탕을 묻혔다. 그러니까 사탕 발림에 말하자면은 정치인이다.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철이를 이 사람들이 정무수석으로 한 거,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허걱하고 놀란 거예요. 첫째, 그 이유를 보면은 정말 스너비시하지만 일리는 있습니다. 초선의 비례 이런 사람이 이제까지 정무수석을 한다? 이게 말이 되냐? 이 정무수석이라는 거는 이 여야를 불문하고 막 다니면서 김의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하자면은 숟가락을 얹을 수 있고 뭐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잡아끌 수도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밥그릇 내지는 이 그동안의 연식이 좀 있는 사람이 해야 마땅한 겁니다.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조윤선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정무수석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였죠. 즉 조윤선 정무수석이 한 게 없어요. 왜? 일단 그녀는 정치를 잘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꼭 이제 뭐 연조가 낮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. 결국은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름만 갖고 있었지 김기춘 비서실장의 일종의 여비서 역할밖에 못했어요. 이건 뭐 제가 심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의원이 얘기했어요.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나쁜 말 하면 전화 걸어서 의원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말 하고 또 이제 뭐 박근혜 수호대 이런 거 하면은 네
그 대통령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. 뭐 이런 말 같은 거 전하고 그게 아니에요. 정무수석은 사실은요 비서실장하고 똑같은 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. 대한민국의 정치를 메이크업하고 이 마무리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 대단한 자리입니다. 이 소주성 이게 장하성이가 말을 한 건 다 옳다. 소득을 이렇게 분배한다. 그 다음에 돈도 이제 적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없는 사람들의 소득 확대를 한다. 무지개를 쫓는 말을 했던 거죠.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. 소주성이 뭐 나쁘냐? 응? 우리가 뭐 소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사케를 마시란 말이냐. 사케 마시던 때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니냐. 이 책에도 그 말을 써놨더라고요. 저도 그날 저는 이제 이철희 의원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빼가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확 깨더라고요, 여러분. 결국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정치라는 거, 자기는 정치를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정치는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이 더 편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그렇지만은 사회의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모든 정책이 초점을 맞추다가는 모두가 약자가 돼버려요, 여러분. 이 정치의 끝은 뭡니까?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예요. 저는 그래서 정치를 했습니다. 시장 경제와 그 다음에 안보를 위해서. 근데 이렇게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면 이러다가 우리는 다 약자가 되고 노예가 됩니다. 자, 해보세요. 우리가 정말 당신이 힘들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국가 정체적으로 돈 주겠어요. 뭐 밀어주겠어요. 이래갖고 안 돼요, 여러분. 시장에 사람들이 꼬이게 만들어야 돼요. 시장에 물건을 막 공급해야 돼요. 그래야지 금파도 없어지는 거예요. 백신?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. 자, 이철이라는 사람은 비민에다가 비례초선에다가 보좌관 출신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독특해요. 이제 정치를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가 이 책에도 썼는데 힘도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너무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추한 정치에 꼴도 되고 이래서 자기는 쿨하게 정치를 접는다 이랬어요.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정치가인 루즈벨트, 그 뉴딜 정책을 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라 루즈벨트한테 이 뉴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을 했던 루이 하우라는 이 전략가가 있어요. 자기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략가가 말하자면은 이 목표였던 거예요. 자, 이런 사람이 이제 청와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정무수석을 한다.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. 왜냐하면은 문재인이 이 마지막 1년이라도 좀 제정신 차리길 바라는데 이 사람은 뭐 이재명만큼은 아니지만은 먹힐 수가 없어요. 안 먹힌다고요, 여러분. 일단은 다들 딱 쟤 뭐야?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 결국은 전당대회라든가 모든 게 강성 친문대로 갈 거예요. 왜? 이대로 망하느니 무릎 꿇지 않겠다. 이게 지금요 강성 친문들의 이야기예요. 이 586들은 막 옛날에 데모송, 뭐 무릎 꿇고 죽느니 서서 죽겠다, 뭐 이런 거, 뭐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사느니 서서 죽겠다, 이런 노래 이제 술 취하면 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, 지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철이 비문 정무수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미봉책인 거예요. 이철이는 이철이대로 정치는 안 한다고 했는데 정무수석 얼른 달려간 거죠. 거기다가 청와대로서는 이철이 썰전에도 나오고 박형준처럼 나와가지고 이 이미지 좋잖아. 빠마 뽀글이 빠마하고 그 다음에 맨날 강용석이한테 발리기는 했지만 그런 대로 얼굴 먹히고 그러니까 가오마담으로 이철이를 선택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 분칠하고 말하자면 또 마지막 쇼타임에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나오시죠. 썰전에 뽀글이 아저씨. 이게 바로 이철이 비정무수석 먹힐까의 답입니다.